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한국미술사를 담당한 송진열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미술사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미술사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각 민족마다 누구나 독특한 문화나 정체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를 알므로써 터득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결국 타인과 나의 차이점을 알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또 타인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인 우리는 한국의 문화나 미술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알고 후손에게 남겨줄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고 한국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한국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한국을 만들어내고 또 한국이 독특한 민족으로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미술사는 한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미술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한국 미술사의 내용을 한번 서서히 여러분과 함께 훑어보도록 합시다. 한국 미술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걸쳐서 청동기 시대의 문화가 성립됩니다. 선사시대 하면 역사 이전의 시대겠죠. 그러면서 토기들이 발전하고 또 청동기, 검, 창 등이 발전하게 됩니다. 한국미술사는 이런 선사시대와 고조선, 삼국시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의 미술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미술사는 초창기 선사시대에서 공예, 토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칼, 청동 거울 등 제사와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됩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벽화가 유명하기 시작하죠. 고구려의 안악 3호분 등 고분 벽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신도나 후기 고구려의 미술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문영왕릉 묘를 중심으로, 신라에서는 금속 공예의 모습을 살펴보고 동일 삼국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다보탑, 석가탑, 석고나무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술을 살펴보고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 회화가 꼽히기 시작하여 정선, 김홍도, 신용복, 김정희 등 조선의 회화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다양한
한국 미술을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식민지 시대 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의 미술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한 수업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수업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면대면 수업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100% 진행을 할까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면대면 수업일 수도 있고 온라인 수업일 수도 있지만 학교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 방침에 따르면 면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십시오. 온라인 수업이라 약간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쉽게 하고자 합니다. 과제도 단답식으로 2줄 정도 내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한국미술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가거나 질문이 있으면 010-5536-2358로 전화 주십시오. 가능한 한 밤늦게, 예를 들면 밤 9시 넘어서는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생활이 있고 저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sjsimon@한메일.net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성적은 학교 지침에 따라 최대한 잘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중요하고 출석이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A+는 못 받는다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약속하셨죠? 이번 학기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같이 공부하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참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강평은 가능한 후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학기에는 거의 학생들이 학점으로 따지면 C-로 강의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70% 정도 A 학점을 주었는데 말입니다. 조금 아량을 가지고 강평도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자 함께 힘을 내어 달려가 보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오리엔테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서서히 내용을 하나씩 진행할까 합니다. 미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인간은 호모 하빌레스,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손재주 있는 인간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도구를 만드는 인간을 인간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호모 사피엔스, 현명한 인간을 인간으로 정의 내리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 호모 파베르는 무엇일까? 호모 파베르는 제작하는 인간, 즉 제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합니다. 원시인들은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삶의 질이 급속히 향상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구석시대 유적은 평양시 상원군 검은 모루동굴, 남한 구석시대 유적지로는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서히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신석경명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을 영위한 시기로 신석시대라고 부릅니다. 호모 네캉스, 유목하는 인간의 정의로부터 서서히 정착하는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수렵 생활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가족 중심의 생활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농경위에서 가축도 기르게 되고 신석기 시대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고 직물을 짜서 옷을 만들어 몸에 걸쳤습니다. 도구 제작 기술도 발달하여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식생활과 잉여 농산물 저장을 위하여 토기를 제작했습니다. 토기는 이렇게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또 음식물을 익혀 먹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6가지 특징을 알아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과제로 시험을 낼까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특징은 첫 번째 집, 두 번째 농경, 세 번째 목축, 네 번째 옷, 다섯 번째 간석기, 여섯 번째 토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거의 한 줄도 안 되죠? 신석기 시대의 6가지 특징을 적으시오. 이렇게 쉽게 과제를 낼까 합니다. 신석기 시대인들은 움집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농경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동생활뿐만 아니라 정착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서서히 가족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렵시대와 다르게 목축을 하면서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다양한 동물을 길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의 소재로서 바로 옷을 입었던 게 아니라 그 자연 소재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겁니다. 이제 구석기 시대 뗀석기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 간석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음식물을 굽거나 저장하는 데 필요한 토기도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석기 시대 6가지 특징은 첫 번째 집, 두 번째 농경생활, 세 번째 목축, 네 번째 옷, 다섯 번째 간석기, 여섯 번째 토기입니다. 이 6가지만 알아도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알 수 있겠죠. 물론 구석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보다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죠. 신구라는 말이 있죠. 신은 새로울 신자고 구는 옛구라기 때문에 지금 신석기 시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석기 시대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 또 선사 시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신석기 시대 움집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암사동에 가면 이런 신석기 시대 움집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려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천호동 암사동에 가서 신석기 시대 움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석기 시인들의 움집은 1m 정도 깊이로 땅을 파고 나무 기둥을 세운 다음 갈대나 억새로 이용을 얻는 반지하 오두막집입니다. 저희들 지금 초가집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상에다 지었죠. 지상에다 요즘은
뭐 초가집으로 짓기보다는 기와집으로 많이 짓게 됐죠. 그렇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기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갈대나 억새로서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백제나 신라 시대 가면 그때부터 이게 지붕을 바로 기와로 짓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수막새라니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렇지만 신석기 시대 움집은 이렇게 억새나 이형으로 또 갈대를 이형을 얹어 만들었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혁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구석기 시대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신석기 혁명이 중요한 거라 보시면 되겠죠. 신석기 혁명이 무엇일까?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자연을 개발하여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잉여 생산물도 있게 되었고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도 생겨났고 아마 서서히 계급이라는 개념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채집 경제로부터 생산 경제의 전환은 일찍이 없었던 인류 생활의 큰 변화로서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 특징 이야기를 했었죠. 6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그만두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착 생활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나와 양지 바른 언덕에다 간단한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촌락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많은 이렇게 마을들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벌써 신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마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신석기 시대 토기를 한번 볼까요? 다양한 토기가 있죠. 지금도 이런 토기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뭐 통도여나 그런 데 한번 찾아가서 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참 신기할 겁니다. 바로 한국인의 이런 미의식이 벌써 신석기 시대 토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바늘입니다. 이 바늘을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석기인들이 의복을 만들어서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신석기 시대 바늘은 이렇게 뼈를 가지고 만들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간석기입니다. 이 가운데 같은 데 보면 곡식을 가운데 넣고 막 갈았겠죠. 이 갈면서 이렇게 벼가 껍질이 벗겨지고 하면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간석기가 신석기 시대 때 중요한 도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판과 돌판이죠. 곡식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암사동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실제 실물도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갈판과 돌판, 곡식을 가는 갈판과 돌판 한 번쯤 암사동에 가서 구경해 보십시오. 신석기 시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토기와 간석기를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뗀석기와 간석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뗀석기는 그냥 자연에서 그대로 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신석기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 석기를 갈아서 간석기를 만들었던 시기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며 고기잡이, 사냥, 식물 채집을 통해 먹을거리를 얻었고 농사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신석기 시대에 정착 생활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하면 농경과 함께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
상징적 표지 유물은 토기입니다. 아까 토기 보셨죠? 토기는 곡물 저장과 음식 조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뗀석기로 했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토기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삶아 먹고 또 이렇게 음식물을 저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냉장고 같은 형태를 취했던 게 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기는 흙을 빚어 불에 구워서 만든 것으로 기술과 예술 그리고 생활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토기 예술 작품에 이런 예술적인 신미안이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빗살무늬 토기는 기원전 4000년 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약 3000년을 두고 유행했던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의 상징적 유물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물과 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겠죠. 아직은 문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빗살무늬 토기의 기형은 밑이 뾰족한 도토리 모양이고 이렇게 되겠죠. 몸체에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기형은 강변이나 해안변에서 반움집 생활을 하던 신석기인이 땅에 묻기 편하게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팽이 같은 거 밑이 뾰족하기 때문에 땅에 바로 박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에 묻기에 편했기 때문에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유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한반도 신석기 시대 조형활동은 울주,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에서 본격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암각화가 뭐죠? 암, 바이암자죠. 각자는 색일각, 화는 바로 그림화자죠. 다시 말해서 암각화란 그림에 새겨 바위에 새겨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암각화가 뭐라고요? 바이암자, 색일각자, 그림화자에서 바위에 새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구대 암각화의 전체 구성을 보면 오른쪽에는 고래 그림이 다양하게 나오고 멧돼지 등 무침성 그림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로 생활을 하는 것을 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의 주된 사냥 대상이 어로에서 점점 수렵으로 바뀌어간 것을 반영하며 이제 서서히 새긴 기법도 이게 면으로 새긴 것보다는 이제 점새김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정교하게 됐다고 보시면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방구대 암각화에서 동물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인간은 아주 소박하고 동작을 설명하는 정도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물 중심의 그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냥감이었고 인간 자신의 동작에 대한 관점은 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타난 성은 생산의 근원이라는 샤머니즘적 인식이 있는 시기였는데 망보는 인물에는 발기한 남근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근의 중요성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성이라는 게 생산의 근원이었고 가족을 잉태하는 수단이었겠죠. 농경사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성이라는 게 중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1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수업은 마치고
또 오리엔테이션 2차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고 싶은 과제는 바로 신석기 혁명의 6가지 특징을 적으시오입니다. 감사합니다.